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처음으로 하는데 처음 질문은 제가 그 내고장 양술이라 해가지고 고장에서 이제 나고 자라서 생활하는 저거에서 제일 가장 자랑스러운 그러니까 양수리에 대해서 이렇게 평소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슬쩍 얘기를 해주시면 이에 대해서 저는 회장님 먼저 내고장 양술이란 어떤 의미인지. 우리 고장의 뭐 자랑거리야 남한강이 북한강이 모여서 두물머리가 형성이 됐고 또 세미연과 또 두물머리의 배다리가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세미연의 통계로 표를 끊어서 들어온 분이 150만이 됩니다. 올해 벌써. 그러면 12월까지도 200만도 앞으로 돌파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는 뭐 전 세계에서 10대 정원에 가능한 그런 정원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마 점차적으로 된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서울 수도권에서는 가장 와보고 싶은 곳이 양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수리라고 하는 곳은요,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천혜 고장이라고 봐지거든요. 팔당 댐으로 인해서 동양 최대 호수를 갖고 있는 전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이런 곳이 없다고 외국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현재도 연 100만 명 이상, 앞으로는 150에서 200만 명이 이 지역을 찾아주실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데요. 변화가 급작스럽게 오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비를 못하고 좀 뒤처지는 것만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수 전통시장을 상인을 중심으로 하나로 모듬어서 경제 활성화도 꾀하고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양술이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단초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 양술이 상인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자화자찬 같지만 사실이 외부에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진 분들은 너무나 좋은 지역에 살고 계시다고 너무나 부럽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좋은 호기를 여태까지 전부 힘들게 살아왔지만 상인들이 하나가 돼서 지역도 발전시키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들을 또 여기 온 여러분들이 회장님 중심으로 좀 말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1999년도에 아리수가 머무는 곳 양수리라는 그 책을 기점으로 제가 양수리에 대한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가 있다면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는 곳이 양수리다. 그래서 그 한강을 이루고 그 한강이 또 이제 서울 시민의 적줄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양수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 아리수가 머무는 곳 양수리 책자에 보면 아주 좋은 글귀가 많은데 제가 기억나는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태어난 곳은 서로 다르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두 물이 만나 하나가 되는 곳 양수리.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양수리에 오시면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들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고장이 양수리다. 저는 딱 그 한 가지로 다 양수리라는 동네 내 고장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거 먼저, 이제 좋은 거 먼저 보거든요. 좋은 거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을 보는데 일단 그 저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양수리 전통시장 그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통시장의 자랑거리 하나씩만 좀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회장님 먼저. 지금 아직 이제 우리 양수리 그 전통시장이 올해 처음으로 그 전통시장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으로서 미비한 점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지역 특산물이 아직 나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은데 이제 내년도 사업이 사실 좀 2014년 사업이 큽니다. 그래서 어제도 군수님하고 미팅을 가졌고 또 우리 상인들 또 상인의 분녀회들 그래서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국밥 한 그릇씩 모아서 좋은 토론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이 일단 우리 광장이 그 문화광장으로 탈바꿈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우선 그 문화광장이 이루어지면서 또 그 지역 주민들도 저녁이면 나와서 서로들 좋은 얘기도 나누고 또 문화적인 그것도 혜택 좀 누리면서 그러한 게 가장 필요하고 또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려다 보면 시장 중심으로 사람들이 좀 모여서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화광장이 내년에 있고 또 지금 두물머리가 한 뭐 벌써 150만이 벌써 왔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시급한 게 우리 사실 두물머리의 주차장이 지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뭐 토요일에는 몇천 대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두물머리 주차 사업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금액 그런 거 설정은 안 됐지만은 100% 지역 상품권을 해서 그것이 지역에서 그대로 와서 소비할 수 있게끔 그 주차 사업이 내년에 또 시급하고 그 세 번째는 그 고객센터, 고객지원센터를 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객지원센터 꼭 필요한 우리 전통시장이 있고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전통시장 유도 간판이 전철역이나 이 용담 IC에서 시장으로 들어오는 유도 간판이 좀 필요해서 어저께까지 군수님이 긍정적으로 이 네 문제는 내년도 사업에 적극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그러셨고 또 후년에 2015년에는 지금 군수님이 하고 계시는 전주 지정화 사업 우리 시장 전통시장 아케이트 이것이 2015년에 거의 확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우리 지역 주민이 모든 준비가 또 완료되어 있고 또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고 있으면 시장이 뭐 이렇게 어떠한 파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상인대학이 지금 시작을 해서 이제 졸업 단계까지 왔는데 상인대학을 하면서 지역 상인들이 똘똘 뭉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2015년에는 전국 최고의 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각오도 난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최선의 그 노력으로 전통시장 설 사람들이 없고 양수리 전통시장 가면 참 볼거리 먹거리도 있고 또 아늑하고 인심도 좋다는 말을 좀 듣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랑을 하려면 사실 뭐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제 사회인들도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전통시장 등록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미비한 게 더 많아요. 자랑한다기보다는 겸손하게 저희가 앞으로 더 준비하는 거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그 질문에는 대답을 대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하나. 이 양수장이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그거는 양수리 시장이요? 네. 양수장이 언제부터 섰는지 뭐 그거 좀. 그건 우리 지금 고문이신 또 전 의원이신 우리 최상호 초대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양수리 시장은 그 예전 시장은 잘 모르겠고 80년도에 양수리 소도 가꾸기를 시작하면서 양수리 광장도 만들고 또 시장 건물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33년 전에
양수 상인 연합회가 발족이 됐죠. 그래서 이제 흘러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연합회라는 말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양수리 상인회, 네, 양수리 상인회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뭘 했냐라고 보기보다는 흩어져 있고 시장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을 한 군데로 이렇게 집합을 해놓은 거. 또 서울 시내 버스가 30년 전에 양수리를 경유를 해서 승객들을 관광객들을 실어 나갔다는 점에서 보면 서울 근거의 어떠한 시장보다는 좀 앞선 시장이 양수리 상인회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이제 사족을 단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스스로 찾아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곰곰이 찾아보니까 60년 전통을 갖고 있는 기름집이 있어요. 참기름집. 장시 기름집. 예. 그 장인 정신을 갖고 계셔서 절대 국산 깨만 고집하시는 그런 기름집이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생산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골분들이 몇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를 전체가 상인회에서 앞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전국에서 10군데도 완전되는 그 돼지 족발탕 또 양수리에서 시장에서 갖고 있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힘을 쓰는 자전거 타고 오신 분들이 그러한 집이 있다 그러면 아마 계속 더 번창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40년이 더 되는 그 우리 쌀만 고집하는 방앗간이 있어요. 전통 방앗간. 그 두 군데나 갖고 있지 양수리에서. 그래서 떡도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 집들이라든가 또 할당 유기농이 들어와서 유기농 농산물 생산지가 또 양수리에 있죠. 현재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찾아보면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든든한 자산을 좀 갖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좀 찾아서 하나로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상시에도 했고요. 어차피 관광지 유원지 개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회장님 말씀대로 쉴거리 볼거리는 돼 있잖아요. 그죠? 그물거리 재미연 다 돼 있는데 이제 먹거리가 부족을 해서 앞으로 컨셉을 먹거리 전통시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쌍손 들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주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먹거리는 우리 양평군이 선정한 그 뽕밥이 지금 우리 양서면에서 지금 마케팅도 가고 또 그 6집을 선정해서 그 뽕밥이 아마 10월이나 11월 달에는 아마 양수리 오시면 뽕밥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넓혀 나가겠지만은 그 양수리 오면 어느 집 가도 뽕밥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양평에 오면 뽕밥이 전통 음식으로 아마 발돋움 나갈 일이 멀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먹어보니까 건강도 좋고 사실 왜 저희 분들이 양수리 오면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또 자랑할 만한 거리도 사실 또 없고 그래서 아마 먹거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볼거리 가지고는 사람을 끌어들이긴 힘들어요. 먹거리와 같이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양수리 오면 볼거리도 좋고 먹거리도 좋다는 그런 말을 듣게끔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최선의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제 문제점. 자,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좀
한 가지씩 평소에 생각하신 거 그대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양수리 시장은 이래서 참 오기가 힘들다라던가 뭐 그런 거 있으시면은 하나씩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조물머리 쓰면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한 관광객들이 오는데 사실 오는 것만큼 시장을 들리질 않아요. 그냥 일요일 날이면 사실 시장이 휴일이 더 많아요. 일요일 날이 바빠야 되는데 시장 등로에 들어가면 휴일을 잡는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시장까지 연계되는 어떠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큰 문제점인데 두물머리 세미만 배달이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오면 뭐합니까? 우리 시장을 들려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오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 문제점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그걸 하려고 뭐를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기까지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 상인연합회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문제점이 진짜 사람은 엄청 오는데 시장에 오면 사람이 안 들어다녀요. 이건 가장 문제점이라고 보고 그거를 무조건 어떤 방법이든 끌어들이게끔 그 연계를 시키려고 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자님이 아까 질문하신 거를 답변을 좀 첨언을 한다면 이거 양수리 자체가 예전에 객주집이 성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이제 마포장에서 마포나루에서 장이 있을 때 이 영월 태백 쪽에서 화천 쪽에서 이 뗏목으로 그 곡식을 싣고 또 장작을 싣고 이렇게 오다가 새벽에서는 마포장을 가기 전에 하룻밤 유식을 했던 데가 양수리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객주집이 성했고 그래서 여기서 하룻밤 유하시고 주무시고 새벽에 마포에 가서 장작이고 쌀이고 다 팔아서 송화진 사가지고 습관적으로 행하나 되어라 벌어서 집에 갔다고 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 이제 양수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발달됐어요. 그때부터 주막거리라든가 뭐 이렇게 먹는 음식이라든가 그때 회장 유명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국밥 이쪽 남양주 남정면 쪽에서도 강을 건너서 여기 와서 객주집에서 같이 성했던 그런 지역이고 또 나루꾼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인절미를 만들어서 된장국에 풀어서 나루터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거를 이제 몇 년 전에 재연을 한번 해봤죠. 양주에서 그걸 하시는 분이 딱 한 분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지만 우리가 인절미를 새알을 팥죽에다 넣어 먹고 콩고물 묻혀서만 먹었는데 된장국을 끓여서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먹었다라는 맛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맛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통 음식도 좀 개발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현대화 사회로 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객주집은 없어졌지만 그때 장사를 했던 분들의 자손의 자손이 지금 장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상인들이 와서 스스로 이렇게 살아갔던 이 지역이 이제는 관광객들이 대신 탈바꿈을 해버리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선조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었잖아요. 그때는 먹고 살기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기에는 좀 힘들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새롭게 반쪽을 하는 거고요. 아까 그 문제점이 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그 상인들의 의식이 좀 부족합니다. 그건 우리가 시인을 할 건 시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느려요. 쫓아가는 게.
그래서 우리 저 김정은 회장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상인대학을 유치를 했죠. 그래서 보통 그 내용이 의식개혁이 제일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카드도 받았으면 좋겠다, 모두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의식개혁이 지금 졸업식을 얼마 앞다 놓고 많이 바뀐 걸로 그렇게 좀 자평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은 뭐가 문제점이냐면, 건물주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비율이 편차가 심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얼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건물주가 자기 집에서 스스로 장사하는 비율이 10% 정도뿐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남의 집 세를 얻어서 이제 임대를 하는. 그런데 장사를 한다는 것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장사인데, 양수리 상가 구조 특징이 단층에는 장사를 하고 2층에는 다 살림을 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셔서 가게는 열어놓고 손님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아도 나는 2층에서 살림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뭐 넓은 의미로서는 홍보가 좀 안 되어 있다는 건 뭐 우리가 기이 알고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이제 고쳐나가면 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은 이제 초 대장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거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보완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작년 총회 때 PT를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변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이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 준비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변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준비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기대들이 점점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상인들의 의식개혁은, 우리가 이제 상인회 현장 1년 10개월 됐는데, 그 상인대학을 하면서 의식개혁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죠. 처음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엄청난 차이고, 상인들이 벌써 뭐를 내가 해야 될 건지를 미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의식개혁이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변화의 어떤 중심에 서서 그 변화에 쫓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제가 혼자서 진단을 해본 결과, 우리가 여기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다 보니까 너무 소극적이 되지 않았나, 또 이런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봤어요. 그래서 또 세미언이 또 생겨난 거고 하니까, 위기 속에 찬스가 있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이제 더 거기서 연구를 더 하다 보면은 앞으로 미래가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문제점이 하나 더 있다면, 지금 그 시장 통로 들어가면 집집마다 그 화분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화분도 있고, 뭐 그냥 의자들 불필요한 것들을 좀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집 앞에다 쌓아놓은 게 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 내 집 앞이 깨끗해야 들어온 사람들이 기분 좋게 들어서 밥을 먹고 가는데, 그냥 그 앞에 전체 화분에 그냥 그 의자들 차곡차곡 쌓아놓고 하다못해 연탄까지 쌓았어요. 오시는 분들 외지에서 시장을 들어와서 딱 보면 그거부터 첫인상이 안 좋다. 시장에 들어오면 뭔가 정리되는 깨끗한 그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나 하나만 내놓으면 되겠지 하는 집들이 보면 나 하나 때문에 다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긴 뭐해서 지금 계속 홍보만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이 아케이트가 있으면 자동이 없어지겠지만, 그걸 해서 없애는 것보다는 미리 싹 쳐놓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생각이 아닌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움직여야 스스로. 나 하나쯤에 안 내놔도 되겠지 하는 것만 버리면 아마 시장이 깨끗한 시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상품들이 내가 사고 싶은 상품들이 제대로 없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찾는 그 물건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면은 그게 어디 있는지를 알려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신발 가게, 흔한 신발 가게도 없고 막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없다 보니까 뭐 그 아무래도 사람이 등골이겠죠. 왔다 가는 사람도 다시는 안 오게 되고 또 이제 뭐 특산물 자체도 이제 없으니까 뭐 권해줄 게 없는 거죠. 그런 것들도 한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양성이 떨어져. 네, 그게 너무 떨어져갖고 물어봐도 대답을 할 정의가 없어요. 한 번 한 번씩 다 얘기하시면 이렇게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점들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게 항시 이게 물건을 장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저기가 마련이 돼야지. 장날만 내가 6일 장날만 물건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오기가 또 발걸음 하기가 좀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좀 항시 장에 생길 수 있게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아케이드가 그것이 우리가 이제 2014년 15년 주요 사업에 아케이트가 설치되면 구색 정도가 없는 그 구색이 제대로 꽉 찹니다. 차서 양실 아까 말씀했지만 누가 신발 가게 있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는데 계기대가 미안. 그런 없는 상품들이 너무 많아갖고 사람들이 왔다가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는 없나 보다 양수리는 없는 걸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발걸음들이 뜸하게 그 버스에 대해서 한 말씀 있으시길래 그 광장도 버스가 우리 그 양수리 광장을 이렇게 유턴에 돌아가는데 그전에는 그 우리 광장에서 사람을 싣고 거기서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들어와서 한 바퀴 돌아가도 패스소 앞에서 거기서 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장을 주면서 여기 유턴하는 자리예요. 유턴했는데 그것도 저 밤한 10시, 11시 돼서 차 누가 지금 주차를 잘못해놓으면 막 그래요. 그냥 깜짝깜짝 놀래고 매운만 그냥 무조건 번지고 가요. 그게 종점도 아니고 유턴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공간 활용도 많고 또 애들이 항상 시장을 오는데 위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 문제 유턴도 그 지금 우리가 이제 교차로가 올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버스 유턴 문제도 좀 한번 심각하게 좀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네,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질문은 회장님께만 드리는 질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이제 양수리 그 전통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굉장히 많은데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한번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발전 계획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인회가 제가 이제 출범한 지가 우리가 3년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 생인 전통시장 생인연합회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야 될 건지 처음에는 생인연합회 조직했지만 움직임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우리 시장의 간판 정비 사업이 먼저 시급하다. 시장 통로에 들어보면 그냥 불법 간판에 그 옆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군수님께서 또 특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간판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법 간판은 지금 보이다시피 하나도 없습니다. 또 바깥에 내놓은 유도 간판도 거의 치웠고 간판 정비 사업 1차적으로 했고 2차는 우리 전통시장에 지금 아까 보셨지만 큰 작은 유도 설치가 그것도 좀 또 올해 했고 또 앞으로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장에 사람이 꾸려야만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광장에 사람이 없고 지금 차는 주차장이 그거를 폐쇄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인이 갖다 놓는 차 아니면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차 대놓고 저녁에 가는 그런 주차 공간이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주차장으로서 어떠한 용도로서는 절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이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뭔가 해서 그 문화 광장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야외 무대 공연장도 꾸미고 또 가운데 이제 분수대도 맹길고 자장구 묘기에는 그 설치될 겁니다. 그러면 전국 그 자장구 묘기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묘기를 그리면요 동호인들이 다 내려와서 그거 뺑뺑 한 번씩 보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거 예약을 하려면 인터넷에서 아주 예약이 하기도 쉽지 않고 우리나라도 그 설치한 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장구 묘기 설치해서 여기는 또 자장구 천국이니까 양평이 그러니까 자장구 동호인들이 우리 강자가 모여서 묘기도 보고 자기도 따라해서 할 수 있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 문화광장 그 사업을 자꾸 추진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차량으로 오는 분들이 토요일에는 몇천 대씩 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는 차 대놓고는 그냥 쓰레기 이런 거 버리고 떠나면 끝입니다. 그냥 시장에 들리지 않고 두물머리만 해서 뭐 와서 싸운 거 먹고는 그냥 바로 가는데 그 어느 그 관광지를 가도 다 주차비는 있습니다. 주차비를 그냥 주차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되돌려줘 가지고 100% 어느 양수리 시장 오면 뭐 어느 식당에 가든 뭐 아이스케이크를 먹든 껌을 사 먹든 빵을 사 먹든 그 주차비를 100%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우리 시장으로 그분들이 소비되지 않을까. 그럼 또 시장도 들려서 구경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를 조심스럽게 또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고객지원센터를 시급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전통시장이 하다 보면 시장에 오는 젊은 세대들이 애들 보고 시장 보면 또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고객지원센터에서 유아애들도 몇 시간 동안 봐줄 수 있는 또 문화 또 센터들도 열고 공부방도 열고 또 이런 걸로 해서 고객지원센터를 내년에는 아마 추진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아마 우리 상인들이 지금은 전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전통시장 최고의 시장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우리 또 상인의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30명이 지금 출범을 했고 그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 계고 그래서 아마 우리 좋은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도 이 양수시장 오면은 참 좋다 하는 느낌을 받도록 우리 임원들 또 우리 고모님 모시고 열심히 해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각 개인마다 이제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 놓으신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다른 분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시장이 괜찮겠다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씩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거는 저는 유도 간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 야외 공연이라고 몇 년 전에 이제 양주를 했었는데 제가 아마 그때 회장님 기억나실 거예요. 청사초롱을 돌담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그 공연장부터 해가지고 우리 상가 진입역까지 했을 때 그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내려다 보는 양수리가 야경이 진짜 아름다웠고 그 공연 끝나고서 양수리로 들어오는 그 길이 너무 정감이 갔습니다. 정말 한 번 더 가고 다시 갔다가 오고 싶은 그런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길을 우리가 다시 재현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아이템이 되지 않겠느냐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번 기회에 저는 이 안을 내놓고 싶어요. 앞으로 이제
장사 사업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가는 게 좋다. 이게 이제 제 평상시 주변이고요. 10년 전에 세미원을 만들 때 저도 약간의 일조를 했습니다만 그 세미원을 만든 이유가 인프라 구축을 해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처음 만들 때 양평읍에서 가져가려고 얼마나 반발이 심했었고, 남양주시에서는 안 뺏기려고 얼마나 저기 싸움싸움해서 그 당시 남양주 이강기 시장하고 그냥 형님하고 그러면서 싸움까지 하면서 가는 건데, 저는 당장 실현 가능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거라고 봐요. 세미원 티켓을 가져오시는 분들은 양수 전통시장에서 10% DC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미원에 지금 공휴일이면 5천에서 10,000명 정도가 오거든요. 공휴일 잡았을 때. 그 계산은 각자 좀 알아서 하시고. 근데 그 매표소가 드물머리 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세미원 쪽에서는 열심히 팜플렛 홍보를 해주겠죠. 대부분이 오는 손님들이 여기 먹을 만한 데 어디 있어요? 대답을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 먹을 만한 데 어디 있어요? 자, 우리 티켓을 들고 양수리 전통시장을 가시면은 10% DC를 해드립니다. 가세요. 그러면 첫 단축 끼기가 힘든 거지. 5,000원짜리 국밥이면은 500원 깎아주고 3만원 넣지 매출이 올랐으면은 소주 한 병 3,000원짜리 서비스는 그냥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 같은 값이면 10% 깎아주는데 글로 가보자. 가라고 보내주는 쪽이 있고, 다들 준비를 해서 야 이거 뭐가 틀려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당장 뭐 올해는 겨울이 온다고 치고 내년 봄서부터라도 당장 실현 가능한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고 리아카에다 끌고 국밥을 끌고 드물머리까지 매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하려고 그러는 게 그게 뭐 별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뭐 원가가 뭐 많이 들어가서 10%는 못 깎아주고 5%는 못 깎아줘 하시는 분들은 설득을 해서 그렇게 자리 잡히면 5%로 깎든지 음식값 인상 안 하는 대신 프로테인을 없애든지 그거 나중 이야기고, 일단 세미원을 만들고 드물머리 있어 본들 모으느냐 온 사람들이 하나도 안 들리고 간다. 그러면은 안 가? 하고 강제로 보내줄 수 있는 공격적인 그 미끼가 10% DC가 되겠지만, 그분들이 와서 잡수시고 휙 갑니까? 둘러도 보고 옆집도 들려보고 떡집도 들리고 커피집도 들리고 기름집 가서 참기름 뭐 사가지고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당장 해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오늘 홍보라든가 뭐 입간판이다 이런 거는 예산 들어가는 건 뭐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서 좀 도와달라고 계속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면 상인들이 서로 어떤 경쟁 심리가 유발되지 않을까. 그래서 누구의 집에 갔는데 저 집은 장사가 그냥 기가 막히게 돼. 그럼 나도 저 집을 능가할 수 있는 아이템을 회장님이 한 집당 하나씩 개발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 이렇게 이제 십시일반으로 우리 여기 음식 품평이 됐었고 그런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봄서부터 그냥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짜 좋은 생각이시네요. 네, 좋은 생각. 사족을 단다면 한 풀에서 말이에요. 100만 불을 찍어도 공이 나요. 두 달이면.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온다니까. 그 정도. 예쁘게 사진 딱 찍어서 칼라로 예쁘게 찍어서 내 집 특색 있는 거 하나 해서. 작년에는 65만이 왔어요, 이번에. 작년에 그게 이제 어떤 숫자냐면
표 끄는 사람. 그렇지. 표를 안 사는 사람, 양평구민 다 그래요. 자기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서 하면은 보세요. 전통시장 따져서 군수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시지만 양평시장, 그렇게 큰 시장은 그런 시스템이 없죠. 주변에. 용문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용문시장은 장사를 하면 용문산 중앙식당 앞에 산채밥 먹고 가야지 용문시장까지 가서 밥 먹고 가겠습니까? 특별한 게 아니다면. 그래서 그런 거를 확실하게 활용을 하면 요걸 들고 가시면 저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한 프로에서 이렇게 쿠폰을 신문처럼 10% 할인 뭐 그렇게 인쇄를 하셔도 좋고 요거 들고 가세요. 요거 들고 가면 10% 깎아줘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1년 동안 그 표를 써먹느냐 표의 날짜가 찍혔어요. 그래서 그거 10% 그 아주 장사 잘 되는지만 내가 그 10% 깎으려고 그거 너덜너덜하게 갖고 이러면서 올 정도면 대박 나는 거죠. 제가 엄청 생각나는 건 뭐 하나 제가 뭐 이 지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양수리 사람은 아니지만 양평이 고향이가 양평에 살고 있는데 양수리를 제가 주말마다 2번씩 들리거든요. 자전거를 취미로 타는 사람이라. 근데 보면은 양수리 이 세미원 쪽으로 내려가는데 양수역에서 내려서 세미원 쪽 갔다가 다시 그 두물머리 돌아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다시 거슬러서 다시 올라오는. 그러면 이쪽 시내에는 올 일이 오죠. 네. 그래서 저 의원님 생각도 정말 좋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청사초롱거리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좀 내가 여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 시각적인 효과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 그전에 그 어느 교수님이 여기 그 사람을 끌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네, 스토리. 네, 스토리를 만들어갖고 그거를 우리 양수리 스토리로 만들어갖고 그거를 이제 어디 뭐 세미언이라 해서 다루는 데다가 양수리 가면 이 스토리가 있으니까 한번 들러보자 이렇게 만드는 거를 해갖고 그냥 뭐 거기 그쪽에 막 로데오 거리식으로 이제 딱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거기 가면서 거기도 한번 들려보자 이런 저기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팜플렛을요 쿠폰을 이렇게 해서 이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다리 건너는데 거기다 쓸데기 같이 쌓아놓으세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자전거 2대에 30명이야. 보통 그래. 30명이 어디 몰려가서 밥 먹으면 10원도 안 깎아줘요. 또 30명이 예를 들어가서 얼마 3,515, 한 20만 원어치 먹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 2만 원 아닙니까? 2만 원. 자전거 타고 온다니까 저 호텔도 가요. 저 호텔이라도. 아까 거 보면 처음 깎으면 뭐해? 이건 이제 소수 사람 얘기지만 자전거 부대 한번 딱 뜨잖아요. 와, 꼭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이 그게 돼? 이게 아니고 해보자는 거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팜플에 100만 장, 200만 장 찍는 거요. 그저 한 반은 군에다가 좀 지역경제과에 도움받으면 해주실 겁니다. 경제과에서. 그럼 나머지 반은 우리가 하세요. 팜플렛. 저렇게 제일 좋은 앞장은 그 좀 많이 좀 받으시고 한 거로요. 두 번째에서부터 찍을 때는 그거 안 들어가요. 그냥 조이값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아주 정식 제안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오래 맞습니다. 그 문제는 약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해서 우리 또 상인들과 또 회의를 해서 아마 상인들 적극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 관광지 가면은 이게 여러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전에 얘기하시죠. 롱마라든가 이런 게 제기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길을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도로가 다 되면 네. 전철역에서 두물머리까지 말을 타서 뒤에다가 꽃마차를 해가지고 네. 거기에 연인들을 태워서 두물머리까지 가는데 얼마이면 그것도 좋은 사업 같아요. 말 사업이. 그러니까 전철에서 두물머리까지 두물머리에서 또 연인들 전체까지 쏟아주기려면 아마 그 도로가 이제 다니는 도로가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될 부분이겠지만은
그게 아마 좋은 사업 같기도 해요. 먼저 우리가 주문진을 한번 갔더니 그 새마을 지도자들이 그 워크숍을 갔을 때 가봤더니 그 바닷가 뚝방처럼 쫙 했는데 갔다 오는데 2만 원, 3만 원 받는데 연인들이 많이 타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사진도 찍고 그 추억거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두물머리가 길이 이게 오다 보면요, 자전거도를 타고 가다 보면 이쪽에서 끊긴단 말이죠. 거기는 연결이 안 돼요. 요번에 되는 게 다리 밑으로 연결돼서 네. LG 공원을 해가지고 돌아서 저기 지금 저기가 있잖아요. 그 상수 뭐 저기 뭐라 그랬지? 저 정말 처리장. 네, 종말 처리장인데 네. 거기 길이 끊기더라고요. 아니 연결돼. 연결돼서 다리 밑으로 해서 양수리 한 바퀴로 LG 공원을 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 걸로 저희까지 공사 중. 자전거 도로까지 그게요? 네, 자전거 도로. 그래서 참, 좋겠네요. 그 자전거 유동인구가 보면은 그 남양주에 알아보니까요. 그 능내역만 하루에 3만 명 이상이에요. 능내역. 그리고 팔당에서도 그 정도 돼요. 근데 요새 보니까 양수리가 거의 따라잡고 있어요. 양수리.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 양수리 앞에 그 커피숍이 생기고요. 좀 큰 커피숍이 생겨요. 역전 앞에. 네, 역전 앞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바이크샵이거든요. 네. 생겼어요. 네,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그리고 이제 저번에 또 양수역 앞에 가보니까 바이크 타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한 80명인가 거기서 밥을 한꺼번에 먹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양수리 분들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자전거를 팔당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양수리에서 내리는. 근데 심각한 게 양수리에서 자전거를 저기 타봤는데 여기 시내까지 오기가, 영수역에서 시내까지 오기가 자전거는 굉장히 불편해요. 걸어오는 불편하지만은 자전거는 거의 오기가 위험하다고 봐요. 이쪽으로 내려도 위험하고 영수 쪽으로 와도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거기들 크게 만들던가 그 도로를 다 뭐 노저거리식으로 만들던가. 그거는 지금 먼저도 지역경제과에 나와서 그거를 보고 왔어야 돼서 도로는 내려오는 그 진입로를 아마 공사 좀 설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 소정 가는 여기 내려오는데 네. 거기가 내려오려면 잘못하려면 도로가 없어요. 땅 없어요. 막혀가지고 그거 아마 그 지역경제에서 검토해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공사할 겁니다. 그래서 양수리에서 밥을 먹으러 오려고 이렇게 사람 데리고 오려면은 오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해요. 사고 위험도 있고. 요새 그 휴대폰, 스마트폰 문화가 상당히 폭발적인데 인증샷들 많이 찍잖아요. 어디 좋은 자리 사진 찍을 만한 거. 자전거 부대들이 양수경은 저기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든가 이 자전거를 탈 때는 거기 들려야 된다든가 뭐 이런 그런 것도 다 철교 밑에 그 있잖아요. 넓게 해놓긴 해놨어요. 그 전에 좁았다가 지금 좀 넓혀놨더라고. 근데 그거를 좀 더 거기가 좋거든요. 사진 찍기도 거기를 좀 저기 하면 좋죠. 네. 철교 새로 해냈잖아요. 거기. 제가 보기에는 양수리의 그 양수리 그 전통시장이 발전 가능성이 양평읍 시장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쪽이 가장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셔가지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내 이 지역 사람이라 이 지역이 또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양평 군민들이나 아니면은 군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은 좀 하나씩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한 5년 전부터 계속 그 군에다가 그 해달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경병 가든 장원 가든 그 앞에 그 저수지하고 두물마을 뚝방에 그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사실 우리 분수대를 계속 우리가 해달라는 거예요. 어디 내가 섬진 어디 동남아 쪽 어디 갔더니 굉장히 멋있더라고 밤에요.
50m, 100m, 150m까지 올라가는데 사이드에서 조명을 딱 때리면 이 양실이 이쪽으로 오지 말래도 다 들어가요. 그냥 하다못해 우리 신대교로 해서 차 달리는 차들도 그걸로 해서 양실이 다시 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면 뭐 상수도 구역에 있지만은 그 물을 뒤집어 놓으면 정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물 오염도도 절대 없고 물을 다시 살리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게 강을 가진 우리 조건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분수대 하나만 제대로 양쪽에 한 두세 개만 이렇게 올려주면 최고의 양수리를 만들지 않는가 해서 계속 추진했더니 어제도 이제 우리가 군수님하고 미팅을 했었거든요. 군수님 말씀하시더라고. 지금 국가적인 경제가 안 좋아서 근데 꼭 사업하고 싶은 사업이 5년 전에 올라왔지만 그건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조속히 가장 필요한 얘기 같아요. 우리가 물에 남한강 북한강에 흐르는 최고의 요지에 물에 대한 어떠한 이벤트가 없다는 거는 조금 문제라고 보고 하다못해 뭐 요트가 뜹니까? 배가 뜹니까? 무슨 유람선이 뜰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물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러면 과연 오염 가장 안 되는 시원스러운 분수대라도 좀 한번 만들어서 우리 지나가던 그 사람들도 양수리가 저희가 어디야 하면 양수리 한번 들릴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했으는 게 큰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멋있더라고요. 그 밤에가 더 멋있어요. 그 색깔대로 물 색깔이 거기도 조명이 보수부지처럼 또 이렇게 꾸며놓으면 그런 최고죠. 사람들이 더 그런 많이 연인들 사진 찍고 그 거기서 분수대 참 멋있는 지역이에요. 저는 그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질문을 정확하게 이제 하고 못했는데 상징성도 있고 과거의 어떤 그 양수리 모습을 재현하는 복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나루토 이런 거 재현하는 사업도 괜찮은 사업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4대강 사업하면서 이제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한데 진짜 그런 사업이 우리 여기에 맞는 사업이 아닐까. 우리 정통시장이 구색이 맞춰지고 완벽해지면 2015년이 돼야 되거든요. 2015년에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시장이 문화의 거리, 먹거리의 거리를 만들어서 6번도로인가? 여기 우리 소정 들어가는 시장에서 저 동남 가든까지 그래서 그 위에까지 저녁 8시면 7시면 차량 통제를 우회로 시키고 하면 문화의 거리 차가 안 다니고 모든 사람들이 설 사람들이 오면은 양수리 가면 밤새도록 문화의 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다. 또 얘기거리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제가 제 임기 동안에 그걸 하나 한번 해보고 딱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에 가도 우리나라는 거의 잘 못 봐요. 근데 동남아 쪽으로 가면은 낮에는 일상생활을 그대로 다 해요. 일본도 내가 이번에 지역 만들기 갔다 왔지만은 저녁 7시가 되면 동시에 딱 차량이 통제가 되면서 모든 물건이 먹거리가 형성되고 다 나와요.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차량이 하나도 안 다니고 그때부터 설서 밀려와서 연인들이 와가지고 먹거리에서 놀고 즐기고 이러는 건데 양수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울 근교에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 근교에서 젊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양수리 가면 거기 문화의 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다. 저녁 몇 시면 딱 그냥 화려한 불빛 속에서 연인들이 걷는 거야. 그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가지 해나가야 되는데 우선 시급한 게 우리 전통시장 15년까지 아케트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그 문화의 거리, 먹거리의 거리가 되실 걸 최선 노력을 하면서 우리 또 우리 고문님 계시고 우리 사무국장, 우리 총무부장, 또 우리 임원 이렇게 해서 똘똘 뭉쳐서 우리 전국 최고의 시장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